안녕하세요. 아드인문사회 아카데미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웅학 그 10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영웅 선정기관인 카네기 재단의 영웅상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LG그룹이라든가 또 신한금융그룹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영웅상이라는 제도를 만들었고요. 그 제도를 통해서 영웅을 선발을 하고 그 영웅들을 사회에 널리 알림으로써 사회적으로 영웅적 행동을 확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도 물론 있지만 이 카네기 재단에서 운영하는 이러한 영웅상은 한 120년 정도 약 그 정도의 세월을 이제 지니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가장 전통이 오래됐기 때문에요. 그 카네기 재단의 영웅상을 이제 소개드리는 목적이 바로 아마 최초이면서 가장 오래됐다라는 점을 이 오늘의 그 주제로 삼은 이유가 되겠습니다. 이 카네기 영웅상은요, 이 카네기 히어로 펀 커미션이라 그래서 카네기 영웅기금위원회라는 곳이 1904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그 1904년부터 해서 현재 2020년 4월까지요, 대략 한 10,000명 이상의 영웅을 사회적으로 선발을 했고요. 이분들을 이제 수상을 한 그러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. 설립한 이유는요, 카네기가요, 1904년도에 피츠버그 이 주의 하윅이라는 그 곳에서요, 그 탄광 폭발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. 그런데 이제 이 폭발 사고가 탄광에서 일어나자 그 세우윈 테일러라는 분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 라일리라는 요 두 사람이요, 이 탄광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난 걸 목격을 하고는 그 탄광 그 입구로 몸을 이제 뛰어가서요, 진입해 들어가서는 그 탄광에 갇힌 그 폭발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을 구조한 그러한 행위에 감동을 받아서 카네기가 그 자신이 이제 기금을 출연하고요.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바로 카네기 영웅상이 되겠습니다. 안타깝게도 이 탄광 폭발 사고로 인해서요, 대략 정확하게는 179명이 사망을 했고, 그 사망자 외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테일러하고 라일리라는 요 두 분의 구조자가 결국은 같이 또 사망을 하게 됩니다.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181명이 사망하는 아마 미국 내에서 탄광 사고 중에서 가장 큰 몇 번째 순위에 들어가는 사고였다 그럽니다. 카네기 영웅기금위원회는 이렇게 영웅을 선정을 하는데요. 그래서 이 메달을 이제 아마 이렇게 메달을 이제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수여를 하고, 그와 함께 그 영웅으로 선정된 분이 사망을 했거나 부상을 입은 분들한테는 그 일종의 재정 지원을 좀 해주고 있고요. 또 그렇지 않은 분들, 부상을 입지 않은 분들도 장학금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이 사회에, 그 미국 사회의 영웅적 행동을 널리 확산시키려고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상은요, 영웅적 행동의 사회적 확산에 이제 기여한 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. 이 카네기 재단에서 영웅을 선발하는 기준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고전적 영웅의 모델보다는 일반 시민들이 한 아주 평범한 영웅적 행동을 발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하게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점은, 영웅적 행동을 한 영웅이요, 사망을 하거나 꼭 부상을 입어야지만 그 상을 수여해주는 관례를 벗어나고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. 대부분의 우리가 영웅과 관련돼 있는 영웅이란 칭호를 부여할 때에는 그런 영웅적 행위를 한 분이요, 사망을 했거나 부상을 입었거나 이런 데에 훨씬 더 많은 감정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. 그것은 아마도 우리 개인들이요, 그 어떤 마음에 그 감동을 일으킬 때에는 그 영웅적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입은 분들이 훨씬 더 많은 동정이나 공감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, 이 카네기 영웅상은 반드시 이렇게 사망이나 부상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영웅적 행동을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. 또 직무영웅이라 그래서 프로페셔널 히어로라 그래서
뭐 예를 들면은 소방관이나 군인이라든가 경찰관과 같은 분들은 원칙적으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. 이분들은 원칙적으로는 다 위험한 일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요, 영웅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. 그 직업 자체가 그런 특성을 나타내고 있죠.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배제를 하고 있고, 하지만 초공과 관련이 있을 때에는 이 직무 영웅도 영웅으로 수상자로 이제 선정하기도 한다 그럽니다. 그러니까 초공이란 말은 그 어떤 직무 이상의 일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거든요. 우리가 이제 이 소방관이다 그러면 소방관이 남을 구조하는 행위는 직무죠. 그런데 그 직무가 요구하는 것 이상의 행위, 예를 들면 건물이 불타고 있거든요. 그래서 붕괴가 될 거라고 누구나 예상을 하고 있으면 그 안으로 진입하지 않는 거는 당연한 어떤 직무상의 지켜야 될 수칙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어떤 인본주의적인 태도 때문에요, 외면할 수가 없어서 그 안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있죠. 이런 소방관들을 우리가 소위 이런 행위를 하는 거를 초공이라고 부르게 되는데, 그런 초공행위가 있었다면은 이 직무영웅도 영웅적 행동을 한 영웅으로 선발하는 그런 기준은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. 선정하는 절차는 대중이라든가요, 일반 대중의 추천, 또 그 다음에 언론 매체에 많이 소개됐거나 언론 매체가 추천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선별하는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. 보통은 이제 이렇게 추천받은 사람들은 검증하는 데만 해도 보통 한 수개월 이상이 이제 소요가 된다 그러고요. 이때는 이제 자신들이 그 영웅적 행위를 한 사람을, 이제 추천받은 사람을 열심히 조사를 하고요.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인터뷰 면접도 하고, 물론 전화로 할 수도 있고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는데, 보통은 추천자 중에서 약 한 11% 정도만이 영웅상을 수상하는 자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. 이 대표적으로 카네기 영웅상은 카네기 메달을 상징적 의미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, 앞면은 이 재단에 이 영웅상을 설립한 카네기의 얼굴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. 곧 또 메달의 뒷면에는 여기 네모난 칸 보이시죠? 이 네모난 칸에 이 영웅적 행위를 한 구조자의 이름이라든가 또 행위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이렇게 기입을 한다 그럽니다. 그러면 이제 그 지금까지 한 1000명 이상의 영웅을 수상자를 배출을 했는데, 2020년 4월에 그 올해의 영웅상을 이제 선정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. 그 중에 몇 분 정도를 좀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. 2020년 4월에는 18명을 선정을 했는데, 영웅적 행위 도중에 사망한 분은 3분이 계셨고, 뭐 부상한 분들은 덜어 있었습니다. 18명 중에. 그리고 이 상은 미국인과 캐나다인을 상대로 하는데요. 아무래도 이 미국인이 중심이 돼서 미국인은 17명, 캐나다인은 1명을 선정을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18명 중에서 몇 분만 좀 그 사례를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토마스 허니커트라는 분인데요. 34세이고요. 이분은 이제 프로젝터 매니저라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. 근데 2019년에요. 운전하고 가는 도중에 단발 비행기 있죠. 비행기, 그 옛날 구형 비행기가 불시착하는 모습을 이제 목격을 하게 되고, 그래서 이 기체가 땅에 떨어져 있는 거를 목격을 하고는 그 동체와 조종석에서 또 화재가 이때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쪽으로 이 사람이 이제 그 토마스라는 분이요, 이제 뛰어가가지고는 그 자동차에서 내려서요. 그리고는 이제 날개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는 화재가 일어난 이 비행기 그 동체 밑에서 이 날개 밑으로 들어가서는 조종석에서 조종사를 구조했다 그럽니다. 조종사는 심각한 이제 화상을 입었고요. 안타깝게도 병원에 후송이 됐지만 몇 달 후에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. 그러면 이 토마스 허니커트라는 분이 이렇게 그 조종사를 구조하는 그 과정은 아마도 이익이라는 거는 자신의 이익은 아무 상관이 없었죠. 오직 뭐냐면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구조해야 된다라는 그런 일념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분은 영웅상의 한 명으로 이제 선정이 되었고요.
그 다음에는 또 더글라스 그 릴로이 털만 시니어라는 분인데, 이분은 이제 34세고요. 이용학교는 이제 바버샵이라고, 바버 칼리지라 그러는데요.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발 교육 받고 뭐 이런 거 있죠. 그런 학교의 이제 학생이었는데, 2019년도에 식당에서 그 가족과 외식을 하고 있었다 그럽니다. 그런데 그 계산대 쪽에서요, 19살 먹은 어떤 그 캐시어가요, 캐시어에게 그 강도가 총기를 겨누는 모습을 이제 목격을 하게 됩니다. 그러자 본능적으로 자기가 그 가족하고 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계산대로 향해 갔고요. 그리고는 그 강도의 손목을 낚아채고는 그 자신의 팔로요, 그 강도의 목을 이제 졸랐습니다. 뭐 강도가 그렇다고 해서 뭐 순순히 당하지는 않을 테고요. 그래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땅바닥에 쓰러지고, 그 과정에 총기가 발사가 되는데, 이때 이 발사된 총기에 다가오던 그 청소년 아들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사춘기 정도 되는 아들이 있었는데, 이 아들이 총알을 직접 맞은 건 아니고 그 총기가 발사되면서 거기에 파편이 좀 튀고 그랬나봐요. 그 파편에 일부 이제 부상을 입었죠. 이 총소리에 놀라서 이분도 이제 어느 정도 또 아마도 몸을 조금 이렇게 숙이거나 좀 놀랬던 것 같습니다. 그 사이에 강도는요, 이 더글라스를 밀치고 돈을 이제 다시 그 계산대에 있던 돈을 움켜쥐고는 도망을 가버렸습니다. 물론 이제 나중에 경찰에 체포가 되긴 했는데요. 그 후에 이제 아들은 그 치료를 일부 받았고요. 뭐 큰 부상은 아니어서요. 이제 완쾌가 됐고, 또 직접 그 캐시어는 이 강도의 대상이 됐던 캐시어는 이제 무사하게 구조가 된 행위였습니다. 이 더글라스 털만 시니어 이분도 마찬가지로 평범한 시민이고요. 단지 강도가 공격하는 모습, 또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그 위험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직접 행한,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영웅의 진면목이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윤키라는 분인데요. 이분은 아마 한국 사람 같기도 하고 중국계 같기도 하고 이러는데, 33세입니다. 동양인은 맞는데, 이 사업자라고 되어 있는데요. 비즈니스 어퍼레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직업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. 비즈니스 어퍼레이터면 흔히는 우리는 그냥 사업자라고 번역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닐 수 있어서요. 33세의 그 윤키라는 분은, 이분은 2017년도에 그 자신의 집에 있는데요. 그 집에 있는데 옆집에 살고 있는 그 4살 먹은 여자아이가요, 어떤 개한테 공격을 받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. 그래서 집 밖으로 뛰어나가가지고는 이 개가 그 어린 4살 먹은 여자아이의 다리를 물고 질질 땅바닥에 끌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요. 그런데 그 개 쪽으로 뛰어가서는 소리를 질러대고 그러면서 개를 쫓으려고 했죠. 그런데 이 개가요, 이게 조금 광견병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그 여자아이를 이제 놔주고 대신에 그 윤기의 손을요, 또 팔과 다리를 물면서 공격해 되게 됩니다. 그래서 윤은 땅바닥에 쓰러지게 되고, 또 그거를 이제 부친이 또 목격을 하고요. 윤기의 부친이 목격을 하고, 그 자전거를 이제 집 밖에 세운 자전거를 가지고 와서는 그거를 이제 개 쪽으로 끌고 가서는 개를 막고요. 그걸로 막으면서 개를 자전거로 이제 밀치고 이러면서 이제 개를 떼어놓게 됩니다. 그래서 간신히 윤기는 탈출하게 되고, 또 그 사이에 여자아이는 자신의 집으로 피신하게 됐는데, 이때 이제 그 인근에 있던 견주가 이제 나타나서 자기의 그 개를 이제 끌고 감으로써 상황은 종료가 되긴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어린 여자아이와 또 그리고 여자아이의 또 여동생이 또 근처에 있었다고 합니다. 근데 이 여자아이하고 이 여동생은 이제 무사히는 아니죠. 어쨌든 이제 피신을 하게 됐고, 또 윤도 이제 이 개의 공격에서 일단은 벗어나긴 했는데, 두 사람 다 병원으로 이제 후송을 당하게 됐고, 여자아이는 부상이 조금 심해서 여러 번의 그 외과적인 수술을 받았다고 그러고요. 윤 또한 이제 부상이 적지는 않아가지고 한쪽의 어떤 그 부분은 영구히 못 쓰게 되는 그런 피해까지 입었다고 그럽니다.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그 완쾌는 돼서 현재는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. 윤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어린 여자아이를 물고 있는 개를 보게 되면 이게 작은 개도 아니고 꽤 큰 개였던 거 봅니다.
아마도 좀 겁이나서 우리가 달려가기는 쉽지 않을 텐데, 윤기는 그런 것을 무릅쓰고 여자아이를 구조하는 데에 본능적으로 자신의 몸을 움직였다는 점에서는 아마도 영웅의 한 사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는 18명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두 분인데요. 이분은 이제 같은 일을 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조셉 아스놀트 주니어란 분하고 니콜라스 클로델리라는 분인데, 이분들은 이제 우체국 각각 이제 그 조셉 아스놀트라는 분은 62세이고 그다음에 니콜라스 클로델리라는 분은 29살인데요. 우체부 우편 배달부입니다. 이분들은 이제 우체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, 그때 이제 우체국 반대편에서요, 2019년도에 커다란 그 한 10,000톤 정도 되는 그 기름을 실은 탱크로리가 전복을 이제 하는 걸 목격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탱크로리가 옆으로 이렇게 이제 쓰러지게 되는데요. 그때 그 대량의 기름이 전복되면서 유출이 되고 또 화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그것을 목격하고요, 우체국에서 뛰어나와 가지고는 이 차가 옆으로 쓰러진 차량에서 앞유리가 이제 깨졌는데요. 그 깨진 앞유리를 다 완전히 부숴내고는 운전자인 54세의 운전자를 이제 구조하게 됩니다. 근데 천만다행으로 막 화재가 많이 일어났지만 아직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는데, 얼마 안 있어서요, 이제 폭발 비슷한 것이 일어나면서 이 구조하고 나서는 화염이 15m 정도까지 치솟을 정도로 대단한 격렬한 화재가 일어났다 그럽니다. 무사하게도 다행스럽게도 이 두 분하고 그 다음에 운전자는 구조가 됐고요. 운전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두 구조자는 또 아무런 다친 데 없이 무사히 이렇게 생활하게 됐다 그럽니다. 아마 이제 다행이겠죠. 근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, 흔히는 영웅상이라는 걸 우리나라의 이제 LG재단이나 또 이 신한금융에서 운영하는 이런 영웅상들을 조금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죽거나 다친 사람 위주로 선정하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. 그런데 그 카네기 영웅상을 오늘 소개드린 것처럼 반드시 죽지 않더라도요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도에는 18명 중에 3명밖에는, 선정자 중에 3명밖에는 사망한 분이 계시진 않거든요. 그런 점에서 보면 영웅이라는 말은 꼭 죽거나 다치지 않더라도요, 얼마든지 영웅이 될 수 있다라는 그 현대 영웅의 하나의 개념을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데 큰 이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카네기 영웅상이 아닌가,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우리도 한 번쯤은 이런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목격하게 되면 그 구조 행위에 정말 뛰어들 수 있을지, 본능적으로 뛰어들 수 있을지 없을지, 그런 점들을 참 고민해 봐야 될 우리 시기인 것 같습니다. 세상이 각박해지고 있지만 그래도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영웅적 행위가 널리 확산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카네기 영웅상에 대한 얘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. 또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주제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감사합니다.